오늘도 지혜의 샘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부모에게 평생 효도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 대한 인식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부모와 자식이 서로 연을 끊고 사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법륜스님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한테 받기만 하는 게 버릇이 된 자식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헌신으로 누릴 것 다 누리고 부족함 없이 자랍니다. 받는 게 익숙한 자녀들은 부모의 지원에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독립해서 돈을 벌어도 자신에게는 아낌없이 투자하지만 부모에게는 지원은커녕 한부 연락조차 잘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받기만 했던 것이 결국 화근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받으면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왔지만 주변 사람들의 부모와 자기 부모를 비교하면서 자기 부모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입장은 어떤가요? 자녀를 잘 양육하려고 많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 대한 마음가짐이 다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초에 자녀에게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기는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자녀는 부모의 작은 지원에도 감사함을 느끼고 최대한 빨리 독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도 자식에게 해준 게 없으니까 기대치가 낮아지는 동시에 바라는 마음이 줄어들고 자녀가 자신에게 조금만 효도해도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예전에 시골에 살았던 세대들은 학교 다니면서도 부모의 일을 도와주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바로 취업해도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부모가 땅 팔고 논 팔아서 대학까지 보냈던 자녀들은 신혼집 산다고 새로 사업한다고 부모의 노후 자금까지 자신에게 달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받기만 하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끊임없이 받아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효자 효녀를 바라는 것은 시대와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효자 효녀로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자식에 대한 기대를 버리면 됩니다.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떠받드는 것만이 효도가 아닙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부모에게 지원을 바라지 않으면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효도는 상대적이고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부모로서 자식에게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것 2가지는 지키시길 바랍니다. 첫째, 자녀가 심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무엇보다 심적으로 안정돼야 부모와 자녀 둘 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심적인 안정을 느끼게 하려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자녀를 강하게 질책하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 매번 좋은 음식을 먹이지 못하고 화려한 옷을 입히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집에서만큼은 불안함을 느끼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불안함을 느끼면 성장하면서 건전한 생각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마음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녀에게 화내거나 짜증내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의 이런 행동이 갖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 큽니다. 예를 들어 나무만 봐도 작고 어릴수록 조금만 힘을 가해도 금방 죽습니다. 그런데 다 큰 나무에 상처를 조금 내도 크게 변하는 게 없습니다. 자녀를 잘 먹이고 입히는 것은 사실 부모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녀가 건강한 정신과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참된 역할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하얀 종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어떤 색이든 금방금방 흡수합니다. 부모의 심리가 불안하면 아이도 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위축됩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삶이 불안정했는데 커가면서 어떻게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불안하고 고통스러웠던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도 공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은둔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혼자 고립되다 보니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에 대한 원망이 커집니다. 부모의 참된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3살까지 학대받은 아이와 사랑받은 아이의 대뇌 크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3살까지 자아가 형성되고 그 시기에 만들어진 성질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자녀는 양육자와 같은 성질을 갖게 됩니다. 엄마가 직접 양육하면 엄마를 닮고 할머니 손에 길러지면 할머니를 닮게 됩니다. 아이를 야단치기만 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쉽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버릇이 있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당장 고쳐야 합니다. 그런 행동은 자신과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미칩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내면이 망가져 있으면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어렸을 때 기억들은 금방 잊힐 것 같지만 오히려 어렸을 때 느꼈던 감정이나 경험들이 평생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것도 훈육의 일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며 이런 행동은 자녀의 가슴에 평생 상처를 남깁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모질게 대해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어린아이를 그렇게 막 대하는 것은 범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부모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해도 함부로 대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도리입니다. 자녀가 잘못해도 너무 심하게 야단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어도 자녀를 닥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자녀가 불안함을 느끼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어린 자녀는 쉽게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밥 먹기 싫다고 소리치면 그냥 해주지 마시고 다시 밥 해달라고 울면 내버려 두세요. 엄마 아빠도 모든 시간을 너에게 쏟을 수 없기 때문에 제때 밥을 안 먹으면 자기 스스로 해 먹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됩니다. 자녀의 잘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고 냉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녀가 아직 어리고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를 다 큰 성인과 똑같이 대하면 안 됩니다. 아이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둘째, 자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국 부모들은 자녀가 하는 모든 일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지혜롭고 현명하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됐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자녀 스스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둬야 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아서 부모가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부모가 아이 대신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만약 자신이 죽을 때까지 자녀 곁에 머무를 수 있다면 그렇게 행동해도 됩니다. 대신 모든 것을 해주고 책임져야 합니다. 자녀의 직장도 부모가 찾아줘야 하고 배우자도 찾아주고 집도 대신 알아봐주고 손주가 생기면 손주까지 키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확실하게 결론을 지어야 합니다. 자녀의 일은 자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요. 물론 자녀가 대학 가서 힘들어하거나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 묵묵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서양의 국립공원에는 야생동물에게 절대 먹이를 주지 마시오라는 팻말이 있습니다.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직접 먹이를 찾지 않고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어느 순간 사람이 먹이를 주지 않으면 결국 굶어 죽게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자녀들은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은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일하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몇몇 자녀들은 독립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돈을 벌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물론 집안이 부유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부모가 자신을 끝까지 책임져 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탈 때 떨어질까봐 부모가 자전거를 계속 잡고 있으면 아이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전거를 타면서 넘어져도 보고 다쳐봐야 그 방법을 터득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의 참된 역할은 자녀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시거나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하신다면 오늘의 내용을 마음속 더 깊이 새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은 법륜 스님을 비롯해 여러 명인의 생각과 말씀을 제가 직접 재해석하고 개인적 경험과 생각을 덧붙여 제작하였습니다. 첫째, 자녀가 심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무엇보다 심적으로 안정돼야 부모와 자녀 둘 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심적인 안정을 느끼게 하려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자녀를 강하게 질책하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 매번 좋은 음식을 먹이지 못하고 화려한 옷을 입히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집에서만큼은 불안함을 느끼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불안함을 느끼면 성장하면서 건전한 생각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마음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녀에게 화내거나 짜증내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의 이런 행동이 갖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 큽니다. 예를 들어 나무만 봐도 작고 어릴수록 조금만 힘을 가해도 금방 죽습니다. 그런데 다 큰 나무에 상처를 조금 내도 크게 변하는 게 없습니다. 자녀를 잘 먹이고 입히는 것은 사실 부모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녀가 건강한 정신과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참된 역할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하얀 종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어떤 색이든 금방금방 흡수합니다. 부모의 심리가 불안하면 아이도 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위축됩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삶이 불안정했는데 커가면서 어떻게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불안하고 고통스러웠던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도 공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은둔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혼자 고립되다 보니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에 대한 원망이 커집니다. 부모의 참된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3살까지 학대받은 아이와 사랑받은 아이의 대뇌 크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3살까지 자아가 형성되고 그 시기에 만들어진 성질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자녀는 양육자와 같은 성질을 갖게 됩니다. 엄마가 직접 양육하면 엄마를 닮고 할머니 손에 길러지면 할머니를 닮게 됩니다. 아이를 야단치기만 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쉽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버릇이 있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당장 고쳐야 합니다. 그런 행동은 자신과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미칩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내면이 망가져 있으면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어렸을 때 기억들은 금방 잊힐 것 같지만 오히려 어렸을 때 느꼈던 감정이나 경험들이 평생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것도 훈육의 일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며 이런 행동은 자녀의 가슴에 평생 상처를 남깁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모질게 대해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어린아이를 그렇게 막 대하는 것은 범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부모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해도 함부로 대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도리입니다. 자녀가 잘못해도 너무 심하게 야단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어도 자녀를 닥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자녀가 불안함을 느끼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어린 자녀는 쉽게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밥 먹기 싫다고 소리치면 그냥 해주지 마시고, 다시 밥 해달라고 울면 내버려 두세요. 엄마 아빠도 모든 시간을 너에게 쏟을 수 없기 때문에 제때 밥을 안 먹으면 자기 스스로 해 먹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됩니다. 자녀의 잘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고 냉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녀가 아직 어리고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를 다 큰 성인과 똑같이 대하면 안 됩니다. 아이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둘째, 자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국 부모들은 자녀가 하는 모든 일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지혜롭고 현명하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됐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자녀 스스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둬야 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아서 부모가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부모가 아이 대신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만약 자신이 죽을 때까지 자녀 곁에 머무를 수 있다면 그렇게 행동해도 됩니다. 대신 모든 것을 해주고 책임져야 합니다. 자녀의 직장도 부모가 찾아줘야 하고 배우자도 찾아주고 집도 대신 알아봐주고 손주가 생기면 손주까지 키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확실하게 결론을 지어야 합니다. 자녀의 일은 자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요. 물론 자녀가 대학 가서 힘들어하거나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 묵묵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서양의 국립공원에는 야생동물에게 절대 먹이를 주지 마시오라는 팻말이 있습니다.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직접 먹이를 찾지 않고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어느 순간 사람이 먹이를 주지 않으면 결국 굶어 죽게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자녀들은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은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일하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몇몇 자녀들은 독립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돈을 벌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물론 집안이 부유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부모가 자신을 끝까지 책임져 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탈 때 떨어질까봐 부모가 자전거를 계속 잡고 있으면 아이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전거를 타면서 넘어져도 보고 다쳐봐야 그 방법을 터득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의 참된 역할은 자녀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